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네이선 이볼디가 선발 대결에서 게리코를 압도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전은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스를 6대2로 꺾었고 7회 교체 투입된 크리스 테일러가 9회 말 끝내기 홈런을 날린 내셔널리그는 LA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3대1로 꺾고 디비전 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 디비전 시리즈 매치업이 모두 정해졌는데요. 아메리칸 리그는 1번 시드 템파베이와 와카 보스턴, 2번 시드 휴스턴과 3번 시드 시삭스가 맞붙고, 내셔널 리그는 1번 시드 샌프란시스코와 와카 다저스, 2번 시드 미러키와 3번 시드 애틀란타가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권을 두고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유일한 백승팀인 1번 시드 템파베이와 와카 보스턴은 정규 시즌 지표로는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템파베이가 평범한 공격력과 선발진을 압도적인 불펜의 물량으로 커버하며 수많은 접전 경기를 승리로 이끌면서 득실 마진에 비해 좋은 승률을 내던 팀이었던 것과 달리 올 시즌 템파베이는 팀 득점 2위, 평균 자책점 4위에 DRS 4위로 공수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보스턴은 뛰어난 공격력에 비해 마운드와 수비에서의 약점이 분명하게 보이는 팀이죠. 두 팀의 승수 차이도 8승 차로 적지 않은 데다 보스턴이 후반기에 승률을 까먹는 과정에서 투수진이 심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템파베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최다 우승팀인 보스턴의 가을은 언제나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고 특히 2012년, 14년, 15년 내내 지구 최하위를 하면서 2013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선전해 포시에 올라간 후 우승까지 한 전력이 있는 보스턴이 올 시즌도 시즌 전에는 다수의 매체가 지구 4위로 예상했음에도 이 자리까지 올라온 만큼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팀의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은 11대 8로 템파베이의 우위입니다. 같은 지구 4팀을 상대로 시즌 시리즈를 모조리 승리했고 총 51승 25패를 기록한 템파베이인 만큼 보스턴을 상대로 충분히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템파베이는 1, 2차전 선발로 신인 2명, 셰인 맥클라나한과 셰인 베즈를 예고했습니다. 거기에 라스무센까지는 선발이 확정적으로 보이고 야브로, 파티노, 와카 중 한 명이 네 번째 선발 투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스턴은 1차전에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세일, 이볼디, 피베타 등이 로테이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템파베이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가을 보스턴의 저력이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도 기대되는 시리즈입니다. 서부지구 1위 휴스턴과 중부지구 1위 시삭스는 시즌 내내 각 지구 1위를 지키며 가을 야구에 안착한 팀들입니다. 휴스턴은 시즌 중반까지 오클랜드, 후반에는 시애틀이 2위에서 경쟁했지만 줄곧 여유 있는 1위를 지켜왔고 시카고는 같은 지구 4팀이 모두 루징팀인 덕분에 한 번의 위기도 없이 독주하며 포시에 올라왔는데요. 두 팀의 정규 시즌 지표를 비교하면 공격력의 휴스턴, 투수력의 시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투타의 균형이 좋은 팀들이라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올 시즌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했던 휴스턴이 공격에서 린, 로돈, 지올리토, CJ의 강력한 선발진과 확실한 마무리 핸드릭스를 보유한 시삭스가 마운드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죠. 양팀의 시즌 맞대결은 5승 2패로 휴스턴이 리드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팀 득점 7위, WRC 플러스 공동 3위로 나름 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시삭스의 방망이가 휴스턴과의 7경기에서는 팀 타율 2할, OPS 0.659를 기록하며 단 23득점밖에 하지 못하면서 휴스턴 마운드에게 압살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때문에 맞대결에서는 휴스턴이 조금 더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삭스가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규 시즌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휴스턴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맞대결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팀 DRS-39, 디펜시브 레이팅 -4.7로 최하위권인 시카고의 수비도 불안 요소로 보입니다. 다만 시카고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확실한 4선발, 특히 린과 로돈이 나오는 경기에서 선발 매치업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데다 보유한 공격력에 비해 정규 시즌에 휴스턴 투수들에게 너무나 약했는데 최소 10경기, 최대 12경기까지 치르는 동안 타자들이 저렇게 계속 부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포시에서는 휴스턴 마운드를 어느 정도 공략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셔널리그로 가보면 1시드와 와카팀의 대결이 거의 월드시리즈급 빅매치가 되었습니다. 서부지구 107승에 샌프란시스코, 106승에 LA 다저스가 맞붙는데요. 최고의 정규 시즌을 보낸 두 팀답게
공격 지표도 박빙, 투수 지표로는 다저스가 다소 우위지만 평균 자책점은 두 팀이 1, 2위를 기록 중이고 심지어 DRS도 비슷하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이 어렵습니다. 꽤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득실 마진인데요. 플러스 269로 메이저리그 1위를 기록한 다저스는 피타고리안 승수가 무려 109승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냥 다저스에게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득실 마진이 월등했음에도 실제 승률이 샘프에게 뒤진 이유가 5점 차 이상으로 터진 경기에서는 35승 11패로 이길 때는 상대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득실 마진을 끌어올렸지만 한 점 승부에서는 5할, 연장에서는 6승 13패로 접전에서 매우 약했기 때문인 만큼 강팀끼리의 맞대결에서는 오히려 접전에서 강했던 샘프에게 더 좋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두 팀의 시즌 맞대결은 10대 9, 샘프의 한 경기 우위였는데요. 총 득점에서는 80대 78 다저스 우위로 맞대결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팀의 대결에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다저스 마무리 켄리 젠슨이 자이언츠를 상대로 8경기에 등판해서 3패, ERA 12.15로 엄청나게 약했다는 거죠. 사실상 젠슨 때문에 다저스가 2위로 밀린 거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샘프를 상대로는 젠슨의 부진이 심했는데 선발이 무너지면 조기 강판시키면 되고 역전승이라도 노릴 수 있지만 마무리가 무너지면 그대로 패배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다저스에게는 너무나 큰 불안 요소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시리즈에서 만약 젠슨이 한 경기라도 날리는 순간 로버츠 감독은 작년 포스트 시즌처럼 젠슨을 마무리 보직에서 빼고 트라이넨이 마무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샘프의 승리도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고 다저스의 승리도 그림이 그려질 만큼 두 팀 모두 시즌 내내 너무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측이 힘든 시리즈인데요. 의미 없는 개인적인 예상조차 잘 되지 않을 만큼 이 시리즈는 수준 높은 두 강팀의 경기를 즐기는 마음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ESPN의 빌 플라시케와 다수의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은 다저스의 우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시즌 전부터 다저스와 파드레스의 양강체제로 예상되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를 제패하고 올라온 팀이 샘프인 만큼 어디까지 예상을 깨고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중부 1위 밀워키와 동부 1위 애틀란타가 맞붙습니다. 애틀란타는 88승 73패로 올해 포시 진출 팀들 중 유일하게 90승을 하지 못한 팀이죠. 하지만 이 시리즈는 개인적으로는 업셋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두 팀의 정규 시즌 지표를 보면 공격력은 애틀, 투수력과 수비력은 밀워키가 우위에 있습니다. 번즈, 우드러프, 페랄타 3인방에 마무리 헤이더를 보유한 밀워키 투수진의 포스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다전제에서는 특히 운영이 굉장히 수월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밀워키의 문제점은 라인업의 반 이상이 OPS 플러스가 100이 안 되는 타자들인데다 밀워키 이적 이후로 팀 타선의 핵심 역할을 해준 윌리 아다메스의 페이스가 떨어지며 공격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인데요. 또 번즈, 우드러프, 페랄타 모두 특히 페랄타는 후반기 성적이 전반기에 비해 많이 나빠졌고 그래서 시즌 극후반에는 페랄타 대신 라우어가 빅3 같아 보였던 로테이션도 전반기에 비해서는 포스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밀워키는 시즌 마지막을 6승 12패로 마무리하며 포스트 시즌에 돌입했는데요. 애틀란타는 시즌 내내 득실 마진도 좋았고 그뿐 아니라 공격, 투구 지표 모두 괜찮았음에도 유독 성적이 안 나오던 팀이었습니다. 다저스와 마찬가지로 연장과 한 점 승부, 즉 접전에서 약한 게 문제라 지표에 비해 실제 성적이 안 나온 편이었는데요. 저는 애틀의 전력을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도 애틀 성적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시즌 후반에 애틀란타의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두 팀의 시즌 맞대결 전적은 3승 3패였는데요. 재밌게도 총 득점에서는 애틀이 34대 26으로 압승을 거뒀지만 이길 때는 3점, 4점, 7점 차로 이기고 질 때는 3번 중 2번을 한 점 차로 패하며 득실 마진에 비해 성적이 안 나온 이유를 맞대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는 업셋을 예상하는데 애틀란타를 고평가하는 것을 감안해도 지표상으로도 밀워키가 충분히 앞서는 부분이 있는데다 팀 성적에서 7승 차이가 나는 만큼 밀워키가 전력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접전에서 더 강하다는 점은 밀워키가 포시에서 분명하게 우세를 점하는 부분이죠. 다만 애틀란타는 포스트 시즌 직전을 12승 2패로 마무리했고 밀워키는 앞서 언급한 대로 6승 12패로 마무리했는데 전력이나 지표 이상으로 포시에서 시즌 막판 기세가 좋은 팀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애틀이 조금 더 할만하지 않나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디비전 시리즈 4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0개 팀들 중 월드 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은 단 8개로 추려졌는데요. 일주일 후 양대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해 월드 시리즈 진출을 놓고 맞붙게 될 4팀은 어디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